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가 넘어선 2020년 이후 지방 소멸이 눈에 띄게 현실화됐습니다. 얼마 전 부산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자체와 시민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과 함께 그 의미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김세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 6월에 발표된 고용정보원의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각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의 도시들을 다 보았을 때 약 228개 시군구를 봤는데 그 중에 57%를 차지하는 약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번 보고에서 좀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것들은 이제 광역시도 기준으로 볼 때 부산 지역이 처음으로 이제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부산이 그만큼 좀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소멸 위험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멸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소멸의 개념은 일본의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처음 제시한 이런 개념이고요. 이 마스다 히로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이런 현상들이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인구 감소가 지역의 공동체의 기능의 저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지역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수는 이런 이제 지방 소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개념들을 조금 지수화한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소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임신이 가능한 20세에서 39세 여성의 숫자 그리고 인구의 그 65세 이상의 고려 인구의 숫자를 적용을 해서 산출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멸 위험 지수에 유독 여성 인구 비율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여성의 인구 숫자가 노인 숫자와 보다 많거나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들이 자녀를 출산을 했었을 때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가정에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의 인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인구 소멸 또 이런 타이틀 자체가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시민분들도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또 못 나온 거잖아요. 네, 또 센터장께서 계시는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도 이번 보도를 접하고 좀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부산 지역에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도 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조금 극단성, 자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부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이렇게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 심화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꼭 지역 소멸로까지 무조건 이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어가 좀 자극적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방 소멸 이 위험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나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반드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멸 위험 지수라는 지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이 소멸 위험 지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출생과 사망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인구
증감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인구의 중요 구성원인 지금 40대, 50대 인구가 빠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지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수도권으로 인한 인구 쏠림, 또한 이제 대도시로 대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하더라도 도시 지역으로 다시 유입되는 이러한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부산시가 반드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부정적인 이러한 예측은 조금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부산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단 부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충분히 이런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부산 말고 다른 광역시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어쨌든 부산시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이제 위기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런 것들은 국가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었을 때 인구 통계, 인구 추계를 봤었을 때는 다른 광역시들도 차차 이제 안 좋은 형태의 지표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됐든 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건 좀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까 또 다른 광역시들도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가 현재 기존의 인구 유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산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먼저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그 인구에 대한 그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인구 정책 담당관실을 새로 이렇게 신설을 하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인구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민, 이주와 같은 이제 기존의 인구 정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들까지도 좀 포괄하는 형태로 이제 다양한 이제 이런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 부산연구원 역시 현재 이제 인구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인구 영향 평가 제도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의 다차원적인 이런 인구 현안들을 조금 해소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조금 정책 연구 기능을 계속적으로 조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하게 인구의 숫자 그리고 규모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네. 더 전략적인 연구,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연구들로 조금 연구 영역을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좀 가장 포커스가 되는 부분 아니면 좀 앞서서 발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영양평가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일이 먼저 이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네. 현재 저희 영양평가센터에서는 부산시가 하고 있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책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환류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 내에서도 아무래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런데 연령 또 성별별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또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할 텐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가임 여성의 인구가 좀 많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이를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이나 또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먼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청의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부산의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50.6%로 나오는데 네. 이게 아마 이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고 또한 고용률 역시 그 48.8%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가임 여성, 특히나 청년 인구 유입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건 아무래도 좀 40대, 50대의 인구일 텐데 네, 센터에서는 이렇게 40대, 50대를 위한 뭔가 정책은 따로 마련된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40대, 50대를 일반적으로 이제 끼인 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끼인 세대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네. 부산시에서는 이제 끼인 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끼인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제 정책 연구들을 수행을 하면서 네. 이들을 위한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세대들을 위해서 어쨌든 문화 여가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들의 그 교육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끼인 세대들도 출산을 직접 하진 않지만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구와 밀접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현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가임 여성과 청년은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 정책과 인구 정책은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또 네. 목적을 봤었을 때는 또 각기 다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정주, 유입과 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구와 매우 중요하지만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들이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와는 또 관련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청년 정책들이 그냥 단순하게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생애 주기 과정에 맞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일자리를 갖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지원에 대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또 인센티브 형식의 좀 확대하는 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진다라면 네. 인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하고 또 이걸 막고 청년들의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또 노인들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부산은 또 노인과 바다 이렇게 불릴 만큼 또 노인 인구가 많은 또 지역이기 때문이죠. 네, 이만큼 또 고령 인구를 또 정책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은 좀 없을까요? 현재 초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장기간으로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네. 사회 경제 시스템의 축소 아니면 뭐 붕괴까지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경제 활동 인구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이제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영역부터 이제 노인분들도 이제 적은 활동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뭐 로봇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출산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이 노인을 바라보는 나이의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보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노인분들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65세가 된다 하더라도 건강하시면은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노인분들이 적정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강 인프라, 의료와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시스템 이외에도 은퇴 후에 다른 직업을 가지시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없을까요? 뭐 국가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정년 연장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제 그 은퇴하신 다음에 일을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정책들 아니면은 재교육과 관련된 그래서 네. 이제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이제 그 일들을 은퇴 이후에도 이제 소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아무래도 생산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물론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산시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비롯해서 교통, 주거와 같은 이러한 기본 인프라들이 현재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지방에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구의 유출을 막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허브 도시에 관련된 특별법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중요한 그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지방 소멸 지수만으로 인구 소멸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할 만한 데이터 자료는 따로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 학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보다는 인구 감소, 인구 위기라는 이러한 개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이렇게 정부에서는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뭐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의 현황이라든지 인구의 유출입, 그 사회적 이동 같은 요소들을 다 고려한 8개의 지표들을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 이것을 네. 통해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의 딱 지표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제 네. 정부가 이렇게 현재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8개의 지표들,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한 그 인구 감소의 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출산지원금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할 만한 좀 대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또한 이 인구 감소 위기의 이러한 그 상황에서 대응해야 되는 정책이 꼭 출산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새로운 이제 부서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인구 전략 기획부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출생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민 다문화 정책을 다 포괄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단순하게 그 현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더 중요한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산이 누구나 머무르고 싶고 또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이 같은 시기에 센터장께서 보는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산연구원 그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는 그 인구영향평가 이외에도 뭐 인구 감소 지역 대응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인구 정책 동향 분석, 그다음에 인구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역할들을 현재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사실 저희가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연구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제 중장기 인구 전략 연구를 조금 수행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인구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좀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런 중요한 단초를 조금 제공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산의 인구 정책에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사탕발림 정책만으로는 부산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팽배한 경쟁과 차별, 또 불평등한 지점부터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또 유관기관에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